이곳은 일본 간사이의 중심 도시 오사카입니다. 도쿄에 이은 일본 제2의 도시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인데요. 도시 한복판에 우뚝 솟은 오사카 성부터 성을 둘러싼 벚꽃나무까지 오사카의 풍경을 뒤로하고 찾은 곳은 바로 천하의 부엌이라 불리는 오사카 중앙 도매시장입니다. 매일 3,000톤 가량의 수산물이 거래되는 어시장에서도 사람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 건 바로 참치. 전 세계에서 공수된 녀석들이 오늘 경매에 나왔습니다. 生のね、関西で一番多い生のキハダマグロはそうですね、東南アジア、グアムとか台湾、それからインドネシア、その辺が多いですね。養殖の本マグロの場合は国内に、あとメキシコ、がありますし。 먼저 냉동 참치부터 경매에 들어갑니다. 각자 원하는 가격을 적어내면 그중 최고가를 낙찰하는 방식으로 경매가 진행되는데요. 냉동 참치의 대부분은 인도양과 태평양에서 건너왔다고 합니다. 경매 도중 중매인들은 살점을 떼어내 맛을 보기도 하는데요. 참치의 상태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해야 더 좋은 물건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드디어 경매의 하이라이트, 생참치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냉동 참치와 달리 꼬리 부위의 신선도부터 참치의 빛깔, 냄새까지 참치를 만지고 느끼고 보면서 수년간 갈고 닦은 직감을 동원하는 중매인들. 심지어 가위바위보로 낙찰자가 결정될 만큼 신경전도 대단합니다. 오늘 거래된 참치는 총 15톤 정도. 특히 생참치는 냉동 참치에 비해 약 1.5배에서 2배 정도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데요. 경매가 끝나면 중매인들은 낙찰받은 참치를 각자의 상점으로 운반합니다. 세계 각국의 대표 참치들이 모이는 만큼 참치의 품질 역시 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죠. 変色が早いとか、ちょっと脂がありすぎるとか、いろいろあったんですけども、この頃はね、非常に品質が良くなって、変色も遅くなって、味も良くなっています。はい、非常に美味しいと思います。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중앙 도매시장에선 상점의 절반 가량이 가업으로 대물림되고 있는데요. 오우타 미치오 사장도 대를 이어 참치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うちのお店は、中央市場ができてからになりますんで、84年になります。で、僕が3代目です。はい。で、お客さんの数っていうのでいくと、店舗数で言うたらね、どれくらいやろう、200件ぐらいになると思います。 경매에서 낙찰받은 참치는 상점에 도착하자마자 해체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가장 먼저 아가미를 떼어낸 후 머리 부분을 잘라냅니다. 그리고 몸통을 나누는데요. 일반적인 생선의 경우엔 3등분으로 해체되지만 참치는 배, 등, 등뼈 이렇게 5등분으로 해체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30여 종이 서식할 만큼 그 종류가 다양한 참치.
그 중에 으뜸은 바로 혼마구로라 불리는 참다랑어인데요. 本マグロの場合でしたら見てもらったら分かるようにこれがトロなんですよね、トロの部分でここが赤身で、ここは本マグロの腹の部分になりますから、さっき言ってた一番美味しいと言われてるここ大トロの部分です。もうズルズルですよね、脂がもうズルズル、すごいもう脂がズルズルのところ、ここが一番高級で高いところですね。はい、マグロの中で一番美味しいと言われてる部位です。これ1キロいくらぐらいですか、今持っている。これでね、これで1キロでだいたい1万円ぐらいです。赤身でね、これで1キロで3000円ぐらいです。はい、 3倍ぐらい違いますね。違いますね。 자, 이제 마지막으로 등뼈를 분리할 차례. 이때 살 하나라도 허투루 버리지 않기 위해 뼈에 붙은 살까지 싹싹 긁어먹는데 바로 이 부분을 츠킴이라고 합니다. 주인장이 제작진에게 숨겨놓고 몰래 먹는다는 츠키미를 권했는데요. 과연 그 맛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입에 굉장히 감기고요. 그다음에 이 신선하니까 입에 들어가는 동시에 이게 탁 녹아버리는 아주 부드러운 맛입니다. 생참치와 달리 냉동참치는 얼려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잘라서 판매하는데요. 한간에 떠도는 말로 냉동참치는 생참치에 비해 맛이 떨어진다고들 하지만 참치의 잔뼈가 굵은 이들은 그건 사실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生が美味しい、冷凍が美味しくないっていうのは全然間違いです。どっちも美味しいです。で、あとはその用途によってお客さんがその生の場合やったら3日ぐらいで使い切らなあかんねんけども、冷凍の場合やったら保管が効きますから、そういう用途に応じて使い分けてるだけなんで、決して生がいいというわけではないです。 일본을 대표하는 서민 문화, 이자카야. 이젠 우리나라에서도 친숙한 선술집인데요. 이곳은 오사카 중앙 도매시장에서 15년간 중도메인으로 일하는 모리타 마사미 씨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싱싱한 참치를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는 곳이죠. 본격적인 장사 준비를 앞두고 참치 손질에 나선 모리타 마사미 씨. 고급 부위인 만큼 신중한 모습인데요. 먼저 붉은 살과 하얀 살을 분리합니다. これは赤身の部分ですね。赤身の部分。ほんで下の方が脂がある中トロの部分になります。 서른빛 속살에 결이 살아있는 게 한눈에 봐도 꽤 신선해 보이죠? マグロはどんなご料理に買われる？そうですね。やっぱりもうお刺身が一番、あとはお寿司ですね。あと部位によっては要するにステーキ、うちではステーキにしたりとかガーリックステーキ、あとは煮てマグロのカマの煮付けとかっていう風にどこでも使えますからね、マグロは。 특히 소고기의 꽃등심처럼 분홍빛이 나는 뱃살 부분은 고소하면서도 기름기가 풍부해 입에 넣으면 사르르 녹을 정도. 최상품보다는 떨어지는 중간 부위의 뱃살이지만 어쩜 좋은 기름기가 가득합니다. 거기에 아가미살은 적당히 삶기만 해도 야들야들한 안주가 되고 진한 풍미를 자랑하는 붉은 살은 주로 초밥의 재료로 사용됩니다. 참치의 신선함은 말할 것도 없는 데다 저렴한 가격에
부담 없이 참치를 즐길 수 있다는 게 이 집의 가장 큰 매력. 시장에서 중도 메인으로 일하며 매일 좋은 참치를 가져올 수 있어 가능한 일이었죠. 油がいっぱいで美味しいですよ。美味しい。もうすごいですね。こうお醤油の油がもうたっぷり出てますね。町市場の、はいこうマグロの品質は変わらないですか？どうですか？どんどん良くなってますよね。要するに養殖技術が発達すればするほどやっぱしもう脂が乗ったいい中トロマグロとかそういうのができてますからね。良くなっています今は。 사실 자연산 참치를 잡기도 하지만 대부분 양식 참치에 의존하는 일본. 특히 시오노 마사키는 양식 참치로 유명한 지역인데요. 일본 참치 양식의 현 주소로 가던 중 제작진은 와카야마현 시라하마에 위치한 쿠로시오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다양한 수산물과 함께 특별한 볼거리가 있어 더욱 유명한 쿠로시오 시장. 카메라를 든 이들이 무언가를 애타게 기다리는데요. 바로 하루에 3차례 열리는 참치 해체 쇼입니다. 水揚げされました。これですね、魚体が40キロ、黒マグロになります。まだですね、大トロが取れるんですね。皆さんすべてのマグロから大トロ取れると思われがちなんですけど、やっぱりトロが取れるのはこの最高級黒マグロだけになります。今日はですね、 오늘 무대에 오른 주인공은 와카야마에서 양식으로 키워낸 참다랑어. 자, 그럼 구경 한번 해볼까요? 尻尾を切ります。この尻尾のためにですね、これ見ると、こういうマグロはですね、新鮮で美味しいマグロになります。またこの最高級黒マグロの場合でしたら、切った断面の見てください、皮の後ろ部分ですね。この部分が白ければ白いほど脂が乗ってですね、お魚になりますんで、このようにですね。 이곳에서 참치 해체 쇼를 시작한 지도 20회가 훌쩍 넘었는데요. 이를 보기 위해 시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만 연간 25만 명 정도. 見てください、この左手の親指で押さえてる先、白くなってます。この部分がですね、全体の見方の 4% しか取れない。ちょうど半分さばきます。 이 참치 덕분에 사람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マグロはですね、でマグロっていうのは他の魚と違ってもうさばいてすぐ食べれる、大体10分から15分ぐらいでさばき終わるので大きい割にはすぐ提供できるっていうところが売りになってます。 날 것을 그대로 해체해 참치 덮밥과 초밥 등 다양한 음식으로 즐길 수 있는 데다 원하는 부위를 바로 구매할 수 있는 건 시장을 찾은 이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 게다가 시중 가격보다 저렴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세분화돼서 해체하는 작업을 보니까 되게 신선했고 좀 이게 정말 바다 가까이 또 있으니까 우리나라랑 또 일본의 문화 그런 식습관이나 이런 거에 또 다름을 좀 느꼈어요. 네. 많이 잡고 많이 먹는 만큼 참치 양식에 대한 연구도 일찍부터 발달되어 온 일본. 그렇다면 일본의 참치 양식을 이끌어가는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 해답을 찾아 긴키대학교 수산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이곳에선 오랜 세월 불가능의 대명사였던 참다랑어 양식에 대한 연구가 한창인데요. 今何をしているんですか？今この筋肉中とかそういういろんなところの寄生虫を確認しています。 긴키대학은 지난 2002년 알에서 성어까지 만들어내는 참다랑어 완전 양식에 세계 최초로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그 과정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天然の
マグロから卵を取るのは難しいということで、天然の幼魚、横輪と日本で横輪というんですけれども、これを取ってきて生けすに生け込んで、それでその養殖をしよう。で養殖をした、できればそれを親に育てて、それから卵を取ろうという、そういう方針でスタートしたんですよね。 1970년대 8개의 연구기관이 모여 참다랑어 양식에 도전했지만 프로젝트는 결국 실패했는데요. 그 후 40년 가까이 연구를 거듭한 끝에 오늘의 성공을 이룬 긴키대학. 완전 양식의 1등 공신은 바로 구마이 히데미 소장이었습니다. 最初の完全養殖ができたっていう時にはやっぱりそれは嬉しかったですよね。ただ一つ一つの問題、魚をこう飼育していくという一つずつその区切りですから、これでできたからもう OK っていうわけじゃないし、一つの通過点ですよね。だけどそれは良かったなっていうのはもちろんありました。 일본 혼슈 최남단에 위치한 시오노 미사키의 오오시마. 이 섬엔 긴키 대학에서 운영하는 참다랑어 해상 양식장이 있는데요. 제작진은 바다에 함께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항구에서 10여 분. 바다에 설치된 깊이 30m의 양식장에선 약 3,000마리의 참다랑어가 생산되고 있는데요. 어린 치어에서부터 100kg 이상 성장하는 참다랑어는 시기에 따른 먹이가 중요합니다. 아주 어린 치어는 배합사료, 이후엔 멸치나 까나리와 같은 생먹이를 공급하죠. 사실 수정란을 받아내고 양식할 수 있는 치어로 성장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주변 환경에 민감한 참다랑어를 어미로 키워내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マグロの場合はもともとやっぱりなかなか壁を認識しにくいんですね。だからやっぱり慣れるまではどうしても壁へ衝突したり、あるいはこの網の目から外から小魚が入りますよね。それを美味しそうに見えて追いかけて、で小魚は網の外へまた逃げるけども、自分たちも網にぶつかって。 부화 후 약 2년 정도 자란 참다랑어는 더 넓은 양식장으로 옮겨져야 하는데요. 먹이 역시 달라집니다. 바로 이 녀석. 참다랑어가 가장 좋아하는 고등어인데요. 참다랑어 무게 1kg을 늘리려면 최대 15kg에 이르는 고등어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큰 몸집만큼이나 먹는 양도 엄청납니다. 一番大きい近代マグロ、今まで歴史の中で何キロぐらい？今までで一番大きいのは403キロですね。何年ぐらい？あれは15歳ですね。はい。 참돔이나 넙치와 같은 다른 양식 어종과는 달리 폐사 위험이 높은 데다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참다랑어 양식. 긴키대학은 수십 년 동안의 연구 끝에 참다랑어의 생태와 습성을 찾아냈고 보다 맛있는 참다랑어를 기르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 중인데요. 경제성 높은 참다랑어 양식은 이제 긴키 대학의 남은 과제. 일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참치 중에 절반 이상을 양식으로 키워내고 완전 양식의 품질을 높이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やっぱり漁業っていうのは持続的に、コストのかからない、生産っていうかそういうことだと思うので養殖と漁業をバランスよく見ながら生産するっていうのが私は今後のね生き方じゃないかな。今まではとにかく儲かればもっとやれということですけども、これからの世界マグロに限らず何でもそうでしょうけど適度にバランスよくということが一番大事じゃないかな、私はそう思ってます。연간 50만 톤 이상의 참치를 소비하는 참치 대국, 일본. 참치를 향한 뜨거운 애정은 단순한 먹을거리를 넘어 즐길거리, 볼거리가 되고 이제 하나의 문화가 됐습니다. 게다가 참치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기관의 꾸준한 노력까지. 일본인들의 참치 사랑 참 대단한 것 같죠?